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염상 수업의 임종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예, 지난 시간에 그 원문 그대로 감상한 거에 이어서 보충 그 강의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핵심 정리를 이제 가시면요. 이제 죽음을 앞둔 인간의 생존 본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자, 이런 것을 이 작가는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경은 광복 직후고요. 서울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실적입니다. 서술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인간의 본능인 이기심,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묘사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리고 죽기 직전, 이게 바로 임종이잖아요, 제목에. 환자의 심리 변화, 그렇죠? 또 병자를 둘러싼 가족들의 심리 변화를 아주 그 세밀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심리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인물의 심리. 또 전지적 작가가 나와서 병인과 가족들의 시점을 자유로이 오가면서 각자의 그 속마음 있죠. 복잡 다단한 그 속마음을 잘 비춰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또 인물들의 대립과 내적 갈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죽음이라든가 삶의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도 나옵니다.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요. 임종을 맞기가 아니라 이제 맞기 전부터 죽음 이후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맞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인물들의 서로 다른 시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점이 서로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대립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게 임종 전후의 특징입니다. 임종 전은 이제 중략 전에 나온 거고요. 병인과 가족들과의 갈등 관계가 나옵니다. 퇴원 문제죠. 퇴원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또 병원에서 주로 공간적 배경이 병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병인의 이기적인 면모와 삶의 집착이 좀 주로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장례 방식으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심 공간적 배경은 이제 빈소고요. 가족들의 이기적인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편의와 경제적인 측면을 통한 그 환자의 어떤 죽음 애도보다는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임종을 대하는 인물들의 시선을 좀 살펴보면요. 주인공 이 병자는 어떻습니까? 병인이죠.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리고 산산에 묻어달라고 이제 고집합니다. 이제 아셨죠? 집안 사람들은 대체 어떻습니까? 병자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요, 위선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기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중에 그 명호 같은 인물은 병인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장례는 화장으로 하고 싶어 하고요. 3일장으로 짧게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호상차지라는 사람은 산역이 너무 힘들다, 어렵고 하니까 비용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화장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과수댁은 이제 병인의 아내고요. 교회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지만 산역, 즉 매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으면 뒤이어서 화장보다는 이제 산역으로 장례를 치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화장이든 매장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형은 어떻습니까? 뒤늦게 조문을 오죠. 그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또 불경은 또 불교식으로 지금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이 전부 복잡하고 다기하게 지금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약과 주사라는 이제 소재가 나오는데 이제 이 두 소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병인의 병세를 호전시키는 수단입니다. 둘 다. 그리고 삶을 연장시키는 수단이고 삶에 대한 집착과 본능을 보여줍니다. 우리 병인에게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어 및 구절, 중요한 구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요. 이제 병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렇죠? 가족들은 어때? 병인을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아셨죠? 자, 내용 속에서 보시면 이제 병인이가 이야기죠. 왜 이렇게 성의가 없냐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게 병인이 가족들에게 뭐 합니까? 서운한 심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인이란 주인공은
만경에 빠졌다. 이 만경에 빠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나왔는데 눈에 전기가 없고 뭐 흐리멍텅한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리고 병인은 어제부터 새 판으로 뭡니까? 한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원래는 한의를 신뢰하지 않다가 차도가 없자 한의에 다시 집착하는 심리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예. 또 의사와 수작이라도 할 만한 아우 명호도로 꼭 가라는 거죠. 예. 한의사에게. 그럼 뭡니까? 명호를 훨씬 더 가족 중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작이란 말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자기를 속이는 것만 같았다. 그렇죠. 굉장히 그 예민하고 아픈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있어요, 병인이가.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고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이 장면에서 어때요? 중요하네요.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합니다. 직접 제시해서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직접 서술했다는 거, 이런 것이 가장 그 서술상 특징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소설에서. 또 이제 명호가 설득하죠. 예, 일단 태원부터 해라. 응? 하면서 이제 명호가 설득하는 장면이고요. 어중된 거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써놨는데 어중된이라는 건요. 예, 한자 여기 보셨죠? 이도저도 아니어서 어중간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중간한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한약은 어떠한 그 소재냐면요. 명호가 그 형을 어떻습니까? 퇴원시키려는 설득의 수단입니다. 아셨죠? 설득의 수단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켜야 하는데라고 이제 명호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원시키려는 가족들의 심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아셨죠? 또 성한 사람들이 저희 대중만 치고 뭐 하면서 역정을 와락 내어봤다. 누굽니까? 우리 병인이죠, 병인이. 역정이란 말은요. 몹시 못마땅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성을 낸다는 얘기. 성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편의만 중시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또 얼음하여져라는 단어인데 입속에서 얼음하다는 얘기는 말이나 행동을 똑똑하게 분명히 하지 못하고 그냥 자꾸 우물쭈물 하여져 버렸다. 우물쭈물한 것이 바로 얼음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를 대는이라는 이제 어구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몹시 귀찮아한다 뭐 이런 얘기고 고깝다라는 표현은요 섭섭하다 또는 야속하다 언짢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때요? 병인의 심리를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어때요? 독자에게 직접 제시한다. 이런 부분 이 서술상 특징에서 잘 나오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읽어야 됩니다. 소설에서는 서술상 특징이 상당히 중요하죠. 안 나온 해가 없잖아요, 수능에서도. 그렇죠? 예. 태원 놀래라는 건 논이라는 뜻이고요. 예. 자,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어때요? 아마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이죠. 이건 뭐예요? 근데 병자의 반대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병자는 병인을 얘기하고 삶에 대한 어떤 집착 요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제 한약을 먹겠다는 말 끝에 명호가 부쩍 우격다짐해서 당사자인 병인도 어때요? 찬성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게 결국 뭐냐면 가족들의 설득에 의해서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병세가 차차 이제 침중하다. 이 침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병세가 심각해가지고 위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어때요? 육체적 고통이 복받쳐되니까, 그렇죠? 육체적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이 시각각으로 복받쳐된다는 얘기는 병인이 퇴원을 반대하는 얘기죠.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죠. 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지금 병원에만 있다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면 삶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그러냐면 병원에 누워봤자 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사 이거를 못 잊어서 그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생명 연장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삶의 집착을 상징하는 것이 주사다. 그리고 병인이의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마터면 뇌일혈로 인사불성이라는 거는 제 몸에 벌어지는 일들을 모를 만큼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아셨죠? 예, 그게 인사불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숨이라는 것은 근심에 잠긴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색, 근심에 잠긴 기색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근심 어린 얼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완전히 마취제, 강심제, 농락으로 꺼져가는 등잔의 심을 돋우고, 자, 이건 뭐냐면은 거의 뭐 임종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략 첫 번째고요. 이제 중략 이후에서는 이제 드디어 병인이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죽기 전과 죽은 후에 그 내용이 지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죽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의 이제 뭡니까?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그저 이제 비용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절차도 논의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장례 준비는 미리 끝냈습니다. 이 병풍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미 떠나기 전에, 발상 떠나기 전에 벌써 빈소방이 준비되었던 거다. 이제 가족들은 죽기 전부터 이미 장례 준비를 한 겁니다. 병원에서 떠나기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과수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과수댁은 이 과부댁이라는 말과 같고요. 병인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요 약봉지 있죠? 왜 명호가 반나절을 걸어서 이제 지어온 약봉지. 이 약봉지는 이제 병인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온 약이고요. 더 이상 이제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예. 떨어졌다는 건 결국 뭡니까? 병인의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결국은. 자, 과수댁은 컵 속에 넣은 물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장례 소임을 이제 과수댁은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고요. 자기 위안의 태도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명호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는 일체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장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거고요. 교회 방식대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질문한 거죠. 이제 교회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이제 그 과수댁이 이야기를 했고요. 화장을 하신 유언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시면요 3일 정도 넉넉할 겁니다라고 이제 명호는 3일장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이제 병인이 화장을 하겠다고 평상시를 했다가 임종을 앞두고는 이제 병인의 심리가 변합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예, 선산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선산에. 이 선산은 그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인이 묻히고 싶은 곳은 어디다? 선산입니다. 선산. 그래서 매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생각을 직접 서술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이 3일이지 오늘 해는 당하고 내일 하루 딸랑 남았는데 이제 산역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산역이라는 건요 시체를 묻고 또 매를 만들고 이장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상차지의 걱정이 호상차지라는 건요 초상 치를 때 온갖 일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예. 중요한 인물이죠. 초상 날 때. 또 이제 비용 걱정합니다. 연구차, 뭐 품삯, 뭐 예산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용 걱정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합니다. 아셨죠? 또 홍제원 화장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래서 고작해야 5, 6천 원인데 고작해야 얼마밖에 안 하는데 뭐 그래서 돈, 예산 이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론치를 엄청 주는 거네요. 이 호상차지가. 그렇죠? 이 병인의 평소 의사보다는 어때요? 경제적 사정을 우선시해서 결국 화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치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자, 화장이나 매장이나 매한 가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 그래서 호상차지의 입장 잘 보셨죠? 예, 각 인물들의 그 입장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젊은 축들은 저희끼리 소리를 내고 이 젊은 축들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 입장을 확실히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성복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복제라는 건 뭐냐면 초상이 났는데 처음으로 상복을 입고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제종용은 육촌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지척이라는 부사어는 힘없이 다리를 끌면서 억지로 걷는 의태어입니다, 여러분. 조상을 왔다는데 조상이라는 건요 조문을 왔답니다. 조문이 뭡니까? 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가지고 상주를 위문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제종형이 뭐라고 합니까? 상제들보다 막 더 서럽게 울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늦게 조문을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이 상제라는 건요, 여기 나오는 상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거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와서 연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의 소임을 자기 방식대로 이기적인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종형이요. 또 이늙은이는 품에서 훔척이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데 자꾸 찾으려고 이리저리 더듬는 겁니다. 몸을. 아셨죠? 관상명정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왔죠? 관이에 씌우는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깃발입니다. 그리고 경문은 여기서 불경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방식대로 지금 장례를 치르는 제종형의 모습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장지라는 거는 이제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을 장지라고 하고요. 패백이라는 건 이제 임금이나 또 제사 때 신에게 바치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바치는 물건이겠네요. 이 횡대라는 건요 뭐냐면 관을 묻은 뒤에 구덩이 위에 덮는 널조각, 널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널판지 조각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성세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다시 불타의 대자 대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불교 방식으로 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덕분에 안온이 아주 편안하게 이제 잠들지 모르나, 그렇죠? 이제 뒤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제각기의 소임, 그 사람들의 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기른 데에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에 쏠리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자기 만족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인의 애도보다는 각자의 만족감을 위해서 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속물적이고 하는 것을 작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